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틀째지만 별다른 수색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색견이 아파트 건물 내부 특정 장소에서 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쓰러질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의 타워 크레인부터 우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남 소방본부장을 지내신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초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새롭게 나온 붕괴 원인 그리고 수색 과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 소식을 많은 분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릴 것 같은데 일단 유의미한 건 투입된 수색견이 건물 내부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특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이 가장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인 곳에서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선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아직까지 인명 생존을 알 수 없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건물이 이제 붕괴되고 나면은 구조대원들이 직접 순식간에 이제 투입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추가 붕괴라든지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명구조견이라는 것은 그 구조대원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오늘 이제 오전으로 알고 있는데 인명구조견 여섯 둘을 투입해가지고 구조견이 좀 이상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분명히 정밀 수색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아침에 아마 구조 작업이 재개되면은 예. 구조견을 한 2마리, 뭐 3마리 이런 형식으로 교차 현장 투입을 해서 동일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어서 첨단 장비라든지 구조대원들이 건물 파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명수색이 바로 이어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죠. 다른 구조견을 투입을 해서 역시나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구조하는 방법이 이제 예.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 파악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실종된 그 작업자들 사고 당시에 28층 그리고 31층 사이에서 창호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도 그 건물 안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걸로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종자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보시는지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 분명히 실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작업 현황을 보니까 23층에서 26층까지 또 말씀하신 대로 28층에서 31층까지 네. 이 부분에서 뭐 창호공사라든지 조적공사 또 기타 이제 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즉 말해서 23층에서 26층, 28층에서 31층 부분을 좀 면밀하게 특히 이제 인명구조견을 좀 동원해서 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생존자 탐지기라든지 첨단 장비 이런 것들도 동원해가지고 인명수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140m 높이의 크레인에 막혀서 실외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높이가 140m나 되고 지지대도 파손이 돼 있어서 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거 과정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마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타워크레인을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제 중장비가 동원돼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2차, 3차 또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크레인 이 철거 문제는 우선은 이제 인명구조가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구조 인력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좀 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크레인 안전 제3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과거에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저는 이제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건물 붕괴되는 것들, 이런 구조물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붕대가 있는 크레인, 대형 크레인을 활용해 가지고 지지대 역할을 좀 해서 고정을 지켰던 그런 공법을 좀 사용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현장 전문가들이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수색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전 진단을 이제 해서 구조 활동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아마 구조 작업이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런 붕괴 건물은 어느 순간에 또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대원들을 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팀의 역할, 그 지휘관의 역할을 책임성 있게 좀 부여하고 예. 그다음에 첨단 장비 또 건물 붕괴 조짐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활용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외벽이 추가로 붕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마 드론을 통해서 예. 외벽 영상 촬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마 저 영상을 좀 봤는데 예. 베란다라든지 거실 이쪽에는 상층부는 다 붕괴가 됐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던 그 층에서 구조 활동을 좀 한정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외의 지역은 좀 접근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일부 철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예,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제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추정되지 않았었고 오늘도 역시나 뭐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거푸집, 갱폼 붕괴가 최초의 원인이었다거나 양생 불량이었다거나 혹은 뭐 구조적인 방식의 취약점이라고 다양한 아직까지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보시기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그 원인을 좀 속단하기는 이제 어렵겠고요. 예. 예. 분명한 것은 이 공사 일정을 좀 무리해서 앞당긴다든지 특히 이제 겨울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작업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붕괴가 된 것은 그 원인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계 기관들이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하고 이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 좀 관계기관 간의 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고가 이게 국내 건설 현장에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드문 유형의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뉴스를 봤습니다만 지난 6월에도 같은 회사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또 인명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같은 회사의 건물 신축 중인 것을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은 우선적으로 잘 조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국회에서 좀 제도적인 보완 예. 또 관련 행정기관 간의 행정적인 처리 절차 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 특히 이제 작업을 담당하는 기술진들 또 감독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좀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 좀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분들 또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 가질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너진 건물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20층 위쪽부터는 철거 후에 다시 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계자라든지 또 이 공사 감리 또 국토부 또 이제 그 관련 부처들 간에 예, 예. 좀 긴밀한 협의를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앞으로 이쪽에서 살아야 할 그 주민들 의견도 분명히 좀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좀 쉽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구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연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모쪼록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소방본부장을 지낸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